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부동산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에 네. 대한 내용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음. 정착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동산 이것은 토지 및 정착물,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여러 임목, 모든 지상물들을 정착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것, 예, 우리가 사는 공간, 이게 이제 우리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재화가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최근에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이 또 되고 있고 또 중요한 하나의 재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과 또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또 부동산의 가격 폭등 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학과는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도권 그리고 우리 준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까지 합해도 5개 대학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학과에 입학을 잘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부동산 학과가 어떤 곳인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입학하셔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요. 2007 년도 3월 1 일에 인제 신설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의 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 그다음에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부동산에 대한 교육이 학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큰 하나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공부를 한 그런 졸업생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감정평가사부터 또 공인중개사 또 지적직 공무원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처럼 좋은 진로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동산학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과는 부동산 전문가 양성의 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이 부동산 학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동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 및 투자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기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부 다양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부동산 그런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시장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도 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관리, 또 개발 및 투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이런 현상의 분석,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산의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학과가 부동산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학과에서는 그럼 무엇을 공부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이 부동산 학과에서는 공부를 하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률 분야 이런 분야가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이제 경제 분야 이렇게 한 세 그룹으로 크게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종합응용사회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응용사회학이에요. 바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재화로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인류 역사상으로 계속해 왔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경험적인 측면들이 이제 결국은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부동산학과에서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은 전부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제 민간이 소유하지 않으면 기업이 소유하거나 또 민간과 기업이 소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죠. 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이거는 전부 국가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유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법률의 문제. 그래서 이런 법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는 이제 민법 정칙이라 할지 또는 이제 공법이라 할지 또는 이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채권법이라 할지 이러한 법률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및 정착물인데 이게 인제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재화로서 인제 이걸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이런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아까 3-4 개의 그룹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다 플러스를 하나 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의 지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토지를 측량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야 측량을 해야만 토지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의 소유권이 미치는가를 확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적은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그런 학문 분야예요. 물론 지적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측량에서부터 그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등록의 행정까지를 전부 만만 학문 분야가 지적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학 그다음에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과거의 지적법인데요. 그런 법률들까지 이런 지적 분야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과에서는 공부하는 분야가 부동산학의 분야, 법률의 분야, 경제 분야, 지적의 분야 이렇게 4개의 그룹핑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아마 '아이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져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는 어떠한 진로를 또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학과를 졸업하면은요, 이 졸업 후의 진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학예 분야, 법률 분야, 경제 분야, 지적 분야로 4개의 그룹핑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졸업 후의 진로도 마찬가지로 이 4개의 그룹핑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로는 이제 부동산학을 더 관심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석사 과정을 진학을 해서 더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나 국가 여러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LH에도 토지주택연구소가 있고요. 또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부동산 연구를 하고요.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이런데 이제 연구원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연구원 진출하셔서 많은 연구 실적 쌓으시고 또 교수직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로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학원에 강의하는 강사분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분야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이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법률, 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등등 이런 법률 분야로 또 나갈 수 있고요. 또 여러 컨설팅 회사나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률 쪽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국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서 공무원 쪽으로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을 또 취득을 하셔서 감정평가 법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감정평가 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진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쪽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역시 여기도 금융권이나 또는 투자개발회사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쪽의 공부는요, 이제 졸업한 뒤에는 그 지적 산업기사와 지적 기사라고 하는 그런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지적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또 한국국토 정보공사에 또 진출을 할 수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 기관은요, 우리나라의 국토를 측량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직장입니다. 현재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공사 쪽으로 좀 진출을 좀 쉽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지적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공부하시면 공무원 공사 쪽에 진출이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학과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동산학과는요, 1900이 아니 2007년도 3월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 수원 공장이랄지 지금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였어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본사가. 그래서 거기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학년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에 가서 우리가 전부 연수를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히로시마 지역에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서 일본의 부동산 그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 이제 여러 그 회사들과 이제 자매 결혼을 또 맺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상하이에 또 중국의 부동산 그런 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또 해외 일본 연수를 또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런 부동산 활동들을 공부를 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일본이랄지 중국이랄지 기타 다른 외국의 부동산 활동을 이제 견학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부동산학과 동문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동문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안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학, 그다음에 부동산 법률, 부동산 경제, 그다음에 지적 이렇게 4개의 그룹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4년 동안 공부한다 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학과의 대표적인 자격증은요. 여러 개가 있는데 중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바로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우리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상위 단계의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사는 우리 부동산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감정평가 기관 국가에서 이제 정하는 그런 감정평가 기관에 5년 이상을 근무를 하시면은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2차 시험만 준비하시면 이제 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당히 쉽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은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1학년 때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2학년 때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학기 중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는요, 이 공인중개사 학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대학의 부동산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아무튼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합격의 비결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관리사는요. 우리나라의 현재 주거가요. 종류별로 볼때 이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가 현재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주택은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관리사 자격도 우리 학과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는요, 지적을 공부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바로 지적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지적직 공무원은요, 이 지적산업기사나 지적기사 이런 자격증 없이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한 경쟁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진출의 기회가 아주 쉽게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학과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요, 바로 지적직 공무원 진출할죠. 그 다음에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사에 또 취업할 수 있죠. SH도 있죠. LH, SH, 그 다음에 또 뭐 경기도개발공사 등등 이런 한국동어천공사 여러 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 자격을 취득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학생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취업률도 우리 상경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또 취업의 질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설 안내를 좀 해드리면은요, 층별 소개, 우리는 상경학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1층이 전부 우리 부동산학과의 시설들입니다. 강의실도 있고 교수 연구실도 다 있고요. 여기에 컴퓨터 실습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컴퓨터실에서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강의실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현장감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회실도 바로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수진을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제가 이제 학과장을 맡았던 최인호 교수고요. 지금 또 학과장을 제가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혜근 교수님, 이제 법률을 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차순 교수님은 이제 경제 쪽을 많이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환 교수님은 이제 변리사셔요. 바로 특허에 관련되는 바로 신지식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무체재산권,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 및 정착물의 이런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권리, 바로 권리는 무형적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권리, 특허권,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정혜환 교수님이셔요. 우리가 4차 산업사회에 대응해서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승려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중개 컨설팅과 관련된 아주 경력이 풍부하신 실무 경력이 풍부하신 교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제 중개와 관련 컨설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강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태환 교수님은 감정평가사셔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련되는 내용을 실무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종합적으로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석호영 교수님은 이제 부동산 사법 즉 민법에 관련되는 내용을 아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참고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2월 1일 거기에 인터넷에 뉴스에 보니까요. 토익보다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에 빠진 20대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여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취업을 위해 자기 개발에 몰두하던 20대들이 자본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취업 스터디보다 더 뜨거워진 주식 부동산 스터디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개발로 방향 전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도 어렵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4차 산업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면모를 갖게 되고 또 빠른 속도로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밀레니엄 세대인 여러분들은 그런 혁신적 사고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아주 진부한 그런 어떤 취업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을 공부해서 어떻게 내가 빨리 젊을 때 자산을 증식하고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젊은 20대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큰 하나의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용대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왜요? 이제 취업보다는 바로 이러한 적은 돈이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어떻게 자산을 이제 증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동산학과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교수진들은 물론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 국가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또는 빈익빈 부익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셜 믹스 또는 이런 미래의 어떤 사회의 모습 또 미래의 부동산의 이런 활동의 하나의 시나리오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우리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즘에 부동산 뉴스에 보면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포모라고 하는 이런 포모 증후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재테크 성공 소식에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포모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영어로는 FOMO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 포모 증후군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나만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이제 박탈감에 뒤늦게 이제 투자에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다. 그래서 이것을 패닉 바잉 많이 들으셨죠? 패닉 바잉 이거를 이제 공황 구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상승기류를 이제 타가지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제 벼락거지 바로 이제 부동산 상승이 너무 많이 돼 갖고 갑자기 나는 거지가 됐다. 뭐 이래서 이제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나만 그런 재테크를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벼락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참 가슴이 아파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저로서도 참 이런 용어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나오고 또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지 또 어떻게 이런 빈부의 격차가 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또 앞으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길을 이제 우리 교수진들이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여기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다진 4년 동안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와드리는 그런 기간이 4년의 기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건 참고 자료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사자 역대 최고 상투 상승 베팅 등등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부동산 뉴스가 절대 빠지지 않죠.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동산의 현상들은 좀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죠. 저는 거기에 딱 원인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바로 이 경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고 있어요. 유동성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시중에.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집니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보인 거죠. 그럼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플레이션 때 굉장히 강한 그런 재화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헤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해서 알 겁니다. 인플레이션일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만 늘리면은 이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해결되겠습니까? 자, 원인은 무엇인데요?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바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공급만 늘려서 될 것은 아니다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